오늘은 HLB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공매도 관련 공지사항을 2분 정도만 할애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 공매도에 관심 없는 분들은 2분 05초 후부터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양파가 개인 공매도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여 그동안 추천한 종목의 매도 타점을 공개하였습니다. 출양파에 놀라울 만큼 정교한 매도 타점을 활용하신다면 개인 공매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투자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출양파가 새롭게 업로드한 개인 공매도 영상과 함께 완벽에 가까운 출양파의 매도 타점을 직접 확인하신다면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매수 타점보다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매도 타점을 완벽하게 캐치할 수 있다면 저항 구간에서 하방에 베팅하여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방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다르게 하방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단기 수익률과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주가가 반등할 때는 워밍업을 하며 바닥을 다지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방송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출양파의 매도 타점은 완벽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투자 방법은 개인 공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상방 투자와 개인 공매도를 병행 투자한다면 가장 완벽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공매도에 특별한 관심이 없더라도 그동안 출양파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한 번씩 방문하셔서 구독과 격려를 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우측 상단 링크나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본 영상 마지막에 띄우는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LB를 포함하여 HLB 주요 그룹주들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HLB가 2.8% 상승으로 3일 만에 양봉을 뽑아주며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고점은 역시나 37,550원이었는데 이제는 출양파가 단기 목표가로 설정하며 강조드렸던 37,500원 구간의 에너지와 그로 인한 변곡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양파가 2월 9일부터 37,500원 구간의 저항력을 꾸준히 강조드렸지만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력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형성된 저항이나 지지 구간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과거의 저항이나 지지력이 무조건 미래에 고스란히 적용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주식 분석가나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가는 시간의 흐름이나 파동에 따라서 주요 변곡점과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 구간 또한 파동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늘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강조한 대로 37,500원짜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력을 형성했었다가 조금씩 소멸되어 가는 것은 맞지만 이후 파동의 변화에 따라 저항의 에너지가 또다시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돌파에 소요된 기간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저항 구간은 돌파를 하게 되면 강한 지지 구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37,500원을 확실하게 딛고 올라선다면 해당 구간은 지지 구간이 되어 든든한 지원군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면 5월 19일에 저점이 정확하게 추세선을 터치하고 살짝 아랫꼬리를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6일에도 저점이 정확하게 추세선을 터치한 모습입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이동평균선은 의도적으로 지켜졌을 때 통계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지만 추세선은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증권사마다 HTS나 MT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시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추세선은 일봉의 에너지를 고려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치에 따라 분석이 달라지며 이러한 이유로 모두가 동일한 뷰를 갖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는 하방에 막강한 지지라인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악재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3만원 초반대로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4,150원이 변곡의 기준점이며 35,000원과 5월 17일 시가인 34,850원 또한 막강한 방어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해당 가격까지 또다시 조정을 보인다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구간은 역대급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FDA가 HLB의 간암 1차 NDA 신청서를 심사하는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수월하게 승인을 받으려면 첫 번째 관문인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48일 후면 우선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심사에 선정되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당연히 HLB에는 특급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가가 기대감을 반영해서 급등했다면 일시적인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우선심사 대상 결정 전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면 우선심사 대상 선정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즉시 주가로 반영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심사 대상이 좌절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기대감이나 경계감이 사전에 어느 정도로 주가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악재의 크기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 각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4월 둘째 주 양봉의 종가를 넘어서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주봉에서는 출량파가 오래전부터 저항 구간으로 제시했었던 39,498원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윗꼬리로 터치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할 의지를 보이려면 윗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해당 구간을 교차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출량파가 제시하는 일봉과 주봉의 변곡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소소하게 대응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월봉은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기도 하고 단기 파동을 중시하는 출량파 입장에서는 거의 참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월봉의 1차 저항 구간인 39,592원 또한 출량파가 오래전부터 제시해드렸던 변곡점이었는데 역시나 윗꼬리로 터치하며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과 주봉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저항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부분익절과 조정 시 재매수하는 것이 유용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저항력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처음 터치했을 때보다는 소소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S&P 500이 1.3% 상승하고 나스닥이 2.19% 상승하며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출량파는 지난해 9월 29일과 10월 4일에 각각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를 상방으로 베팅하는 레버리지와 인베스코 QQQ를 바닥에서 추천하여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었지만 출량파는 9월 29일에 지수 반등을 예상하고 국내 지수를 상방으로 베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하였는데, 보시다시피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던 대폭락장의 저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매수 사인이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표기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 진입 이후에도 드라마틱하게 파동의 끝에서 너무나 정교한 타이밍으로 익절했다가 저점에서 재매수를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라 차트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분할 진입했던 물량은 목표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 주에는 최종 목표가를 무난하게 터치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를 상방으로 베팅하는 인베스코 QQQ 또한 1년 동안 이어온 하락파동의 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10월 4일에 매수 사인을 주었으며 최근 고점에서 최종 익절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수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 추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출량파는 얼마 전에 어느 주식 유튜버에 대한 팩트체크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출량파 리더가 만류하여 해당 유튜버의 채널명을 언급하거나 팩트체크 방송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이쯤에서 전일 업로드했었던 방송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1년 내내 언론과 주식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며 매일같이 자극적인 언어로 공포심을 주었던 해였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이 98%라는 기사까지 나왔으며 모든 언론들은 앞다투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며 공포심을 자극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거의 모든 주식 유튜버들과 주식 전문가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거나 심지어 인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옥이 될 것이고 한국 시장은 연옥이 될 것이라며 기본 인버스도 아닌 지수 하락에 무려 3배수로 베팅하는 인버스 트리플에 몰빵할 것을 제안한 어느 유튜버의 행태는 주식 초보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분석을 하다 보면 시황 전망이나 지수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뷰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인정하는 척만 하고 가머니설로 핑계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결국 지난 2월에 인버스 손절 사인을 내기도 하였는데,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된 뷰를 인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머니설과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차트만 보면 시황과 재무제표가 보인다는 충격적인 허언을 시전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주식판에서 시황 분석으로 오랜 내공을 쌓고 재무제표를 중시하는 출량파로서는 주식의 기본을 모르는 막말 수준이라고 평가되기에 주식 초보자들에게 재무제표를 무시해도 된다는 해당 유튜버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유튜버가 지수의 폭락을 예측한 지난해 9월 이후로 지수는 꾸준히 반등하였지만
해당 유튜버는 아직까지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며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으며 그분을 추종하는 구독자의 상당수 또한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9개월 동안 지수가 상승하는 기간에도 꾸준하게 진행해온 해당 유튜버의 인디언 기우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처럼 인디언 기우제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찾아와도 비는 무조건 내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출향파가 지수를 상방으로 베팅했을 당시의 시장 분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이 98%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왔으며 공포와 탐욕 지수는 익스트림 피어로 극도의 두려움 상태까지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출향파는 장전에 안내드렸던 텔레그램 채널 시황 분석을 통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출향파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을 당시 근거로 제시했던 데이터는 고용 관련 다양한 지표였는데 지난해 미국의 고용 환경은 너무나 견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시황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누구나 입장에서 과거 시황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나 주식 유튜버에게 현혹되어 지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면 종목 자체를 진입하기 어렵거나 지수에 역행하는 인버스에 투자하여 사지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지수의 향방에 대한 철저한 시황 분석과 매매 타점에 대한 인사이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방송이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일단락하며 잠시 후에는 HLB 추가 분석과 함께 HLB 주요 그룹주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대주거래로 일컬어지는 개인 공매도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왜 이런 확신을 하는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